4월에 제가 스페이스X 비상장 주식 사러 미국 간다고 그때 한번 영상 찍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과는 비밀이에요. 그때 당시 기업 가치가 1조 2200만 달러 정도 였었으니까 주가로 치자면 93달러 정도 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상장이 1조 7500만 달러에 상장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굉장히 할인된 가격에 나왔던 거죠. 그리고 공모가가 실제로 135달러로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받을 수 있었지만 더 받지 않았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상장한 날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거죠. 여기에 다른 IPO와 다르게 스페이스X 유통 물량이 너무 적었습니다. 8% 이내였죠. 그래서 원하는 만큼 기관들이 물량을 채울 수가 없었다. 개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상장 첫날 주가가 오르게 됐다. 일반적으로 빅테크가 상장하고 나면 20%에서 40% 정도 첫날 상승률을 보여줬고, 스페이스X도 20% 넘게 상승했기 때문에 시나리오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뭐 밸류에이션 이야기다, 비싸다, 뭐 이런 얘기들은 상장 첫날에는 무시돼요. 대중의 관심이 잔뜩 쏠린 날 상장을 했는데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 보호이수까지 걸려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상장 첫날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많다. 밸류에이션 얘기를 하려면은 상장 다음 날이라던가 시간 지나고 나야 수급이 좀 떨어지면서 현실적인 가치에 따라 주가가 균형이 맞는 거거든요. 어쨌든 하루 만에 세계 시총 6위를 차지하고요. 주가는 167달러까지 갔습니다. 그럼 135달러의 청약을 받은 사람들은 20% 넘는 수익을 내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청약을 받은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스페이스X는 약과예요. 이제 이번에 오픈 AI도 상장할 거고 클로드, 엔트로픽도 상장을 하게 되는데, 엔트로픽은 진짜 사고 싶거든요. 제 생각에도. 근데 이거를 이번처럼 국내에서 청약 기회가 없고 상장 첫날 주가가 이미 다 올라서 시작해버리면은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다른 방법들을 계속 찾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스페이스X는 우주기업이다 보니까 이번 청약에서 중국 자본을 배제합니다. 그러면 중국은 상장한 다음에 살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인기에 사고 싶은 기관들, 개인들의 청약이 첫날 쏠릴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흥행했다는 이 미래에셋 증권이 스페이스X 청약을 했는데 최종 배정 과정에서 주식을 받지 못했어요. 조금 준 게 아니라 아예 안 줬습니다. 영주였죠. 이게 이제 주관사가 골드만삭스고 기관 투자자 배정하는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곳이었는데, 여기가 대체 왜 한국에다가 배당을 안 줬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한국에서는 전문 투자자만 스페이스X 공모주에 청약할 수가 있었습니다. 조건이 있었어요. 최근 5년 내에 1년 이상 금융투자 상품 잔액이 5천만 원 이상 유지한 이력이 있는 개인과 법인만 청약이 가능했습니다. 그 수량이 231만 주입니다. 가격으로 치면 한 4,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공동 인수단 멤버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인수 비율도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나올 줄 알았는데 새벽에 연락이 온 거죠. 못 받았습니다. 환불해주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최종 물량을 좌우하는 주관사다 보니까 아마 여기가 영향을 주지 않았냐가 지금 뉴스에서 나오는 추론들이에요. 스페이스X가 기존 파트너십과 개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역할을 배정하는 독특한 구조였었습니다. 스페이스X랑 친하거나 뭔가가 있어야 되던가, 아니면 골드만삭스 재량에 해당이 되도록 뭔가가 있었어야 됐다라는 거죠. 아니 주식 그냥 청약하면 비율대로 주는 거 아니야? 이게 뭔 소리야? 라고 하는데, 지금 이번에 당해본 거죠. 그러면 다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이제 외국 기업이 IPO 할 때 우리나라가 청약 배정을 못 받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주라던가 AI라던가 국가가 무기화하는 쪽에서는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아마 뭐 비상장으로 한다던가 뭐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들이 더 유행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사모펀드라면은 미리미리 비상장으로 쿼터를 확보해두는 전략을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엔트로픽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진짜 사고 싶은 게 있다고 하면은 제일 좋은 방법이 최대한 일찍 사모펀드 캡을 씌워서 미국의 비상장 주식을 사들이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좋아요. 증권사 VIP가 되면은 이게 증권사에서 가끔씩 물량이 돕니다. 지금 뭐 미국의 비상장인데 요런 거 물량이 있습니다. 한 1년 정도 뒤에 상장할 거로 예상되는 것들이 적당히 괜찮거든요. 뭐 이런 전략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중요한 거는 안전한 증권사라던가 사모펀드라던가 금융기관을 끼고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번 스페이스X 골드만삭스가 대표 주관사였고요. 최종 배정 권한이 가장 큰 곳이었었습니다. 주로 기관 투자자 배정을 맡았었고요. 아마 미래에셋에 대한 배정률을 건드린 게 여기가 아닐까 추정되는 거고, 모건 스탠리는 공동 주관사하고 주가 안정화를 담당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배정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와는 좀 다른 얘기 같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시티그룹, JP 모건도 공동 주관사였었고요. 스페이스X가 이번에 개인 배정 30% 주기로 했다가 20%로 줄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기관 수요가 너무 몰린 거예요. 스페이스X를 이 정도까지 원하지 몰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관 물량으로 해서 한국 창구가 밀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라는 거죠. 배정이 되었어도
수탁, 예탁 절차로 인해서 상장 당일에 우리가 하는 매매는 불가능했다. 우리나라 한국 주식은 공모로 청약 받자마자 이제 바로 매매가 되는데 미국 거를 한국 거로 넘기는 작업이 2영업일 걸립니다. 그래서 뭐 이틀 동안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뭐 손해를 보는 상황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고객들한테 청약 증거금을 전액 돌려주게 됐는데 한차 손을 봐요. 그러니까 19원 정도 되더라고요. 납입일 당시의 환율과 지금 환급일 당시의 환율을 계산해 보면은 19원 정도의 손실이 날 것 같다. 그러면 이 돈이 허탈감을 느끼고 좀 분노감을 느끼겠죠. 청약 넣으신 분들은. 왜냐면 20% 손해 본 거잖아요. 135달러에 청약 받을 줄 알았는데 167달러에 내가 내 돈으로 사야 되니까 얼마나 짜증이 납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 돈이 어떻게 될 거냐? 결국은 스페이스X를 직접 투자하는 대로 돈이 들어가던가 아니면 ETF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 스페이스X를 25% 비중으로 담기로 한 ETF 회사들이 있는데 미래에셋에서 청약받은 물량으로 ETF 비중을 채우려고 했는데 영주를 배정받았어요. 난리가 난 거죠. 장내에서 긁어야 됩니다. 내 돈은 사도 되고 안 사도 되는데 ETF는 무조건 사서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135달러에 살 수 있었던 거를 160달러 이상 주고 사야 되니까 20% 프리미엄을 주고 사와야 됩니다.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면요. 스페이스X 주가가 20% 올라서 비싸게 사야 되다 보니까 다른 거를 팔아서 비중을 줄여놔야 돼요. 세팅에는 물량이 있었는데 비싸졌으니까 얘네들을 팔고 조절을 해서 현금을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겠죠.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은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고 수급 자체가 스페이스X에 잔뜩 쏠렸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우주에 대한 관심이 좀 떨어질 수도 있죠. 저라도 로켓랩 주주라면은 로켓랩을 많이 먹었으니까 요거 좀 팔고 스페이스X 사야겠다 이렇게 넘어가는 것들이 많았을 거다. 그래서 제 전략이 뭐냐면 스페이스X를 20% 비싸게 주고 사야 되는 방법도 있지만 만약에 이 우주 관련 ETF를 사게 되면 저렴해진 관련주와 스페이스X 20% 오른 거를 평균 치면은 그걸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라 보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스페이스X 기준에 맞춰서 관련주들도 주가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우주 관련 ETF 투자 전략도 괜찮아 보인다가 저의 생각이에요. 그룹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서 7천억 정도 청약을 넣었는데 성공했대요. 그 정도를 성공했다고 합니다. 개인 투자와는 전혀 연관이 없는 거고 미국 법인을 통해서 공모주 투자 신청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미국 현지 기관 투자 자격으로 들어간 거죠. 이제 그거는 잘 받은 거예요. 왜 그런가 보니까 전체 공모 물량 중에서 5%가 아시아 쿼터고 10%가 유럽이고 미국이 85% 배정이었습니다. 미국 쪽 기관을 통해서 공모주로 해서 배정을 받는 방식으로 하는 게 유리하다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엔트로픽 물량 받을 때 미국 법인 써야 된다라는 겁니다. 개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라는 거. 돈이 많은 사람들이야 뭐 사모펀드 해가지고 그 사모펀드가 미국 사모펀드나 그쪽 법인 활용해서 청약자금 넣어주고 청약자금 받고 수수료 좀 주고 가져오고 뭐 이런 전략을 쓸 수가 있을 건데 개인들은 증권사에서 청약한 대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불리하다라는 거죠. 좋은 주식들은 눈에 보이는데 돈 많은 사람들 할 수 있는 방법이 정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없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렇게 프리미엄 주고 사야 되는 거예요. 눈물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런 점이 아쉬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스페이스X 주가가 얼마 동안 오랫동안 유지할까라는 건데 다양할 것 같아요. 보호 예수 관점에서인데 일반적으로 비상장은 180일 보호 예수를 해야 됩니다. 4월 달에 1.2 트릴리언 달러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게 되면은 1.75 했었으니까는 훨씬 싸게 사는 거였잖아요. 근데 문제는 180일 보호 예수 기간을 예상하기 때문에 매물을 내놨던 겁니다. 상장 이후에 6개월 뒤에는 공모가보다 내려가는 경우도 흔하기 때문에 차라리 미리 팔자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상장 직전에 물량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번에 근데 스페이스X 보호 예수 기간이 좀 다릅니다. 일론 머스크랑 주요 주주들 60% 물량은 1년간 보호 예수예요. 초기 투자자들이랑 직원은 1개월 반 이후부터 조건에 따라 팔 수가 있습니다. 4월에 비상장으로 샀다면은 한 달 반 만에 보호 예수가 풀리는 거죠. 한 달 반 뒤에 보호 예수 물량이 나오니까 생각보다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었냐면 상장 후 첫 분기 실적 발표 이후부터 보유지구 20%를 매각할 수 있고 이후에 주가가 공모가의 30% 이상을 5일 동안 유지할 경우 10%도 매각할 수 있고 상장 후에 70일, 90일, 105일, 135일을 경과할 때마다 각 7%씩 총 35%를 매도할 수 있고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추가로 28%를 매도할 수 있고 180일 이후에는 100% 매도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 초기 투자자들 물량이 꽤 크거든요. 직원들 물량도 꽤 크고 이게 서서히 계속 물량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리스크는 스타링크 리스크인데요. 너무 여기에 매출 비중이 쏠려 있는 거예요. 물론 스타링크는 잘했습니다. 최근 1분기에 160만 명 고객이 더 늘었어요. 그래서 가입자가 지금 1000만 명이 넘었습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인데 상장 시기의 고속 성장은 당겨오기 전략을 쓰거나 프로모션 할인 이런 것들을 써서 좀 숫자를 늘리는 전략을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유증이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타링크가 스페이스X의 유일한 수익원이지만 전체 밸류가 2.2 트릴리언 달러인데 여기서는 780 빌리언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만 스타링크 밸류를 보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 3분의 2는 대체 뭐냐? 이 적자 사업 가지고 이렇게 밸류를 높게 잡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그때 4월에 VC들도 그런 얘기를 종종 했었거든요. 비싸다라는 의견, 싸다라는 의견이 반반이 있었는데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이 인기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 주력 매출과 성장은 스타링크에서 나오고 AI가 다음 성장 모델이 돼야 돼요. 스페이스X가 보유한 AI 데이터 센터 콜로서스 1 같은 경우는 전체 컴퓨팅 용량을 엔트로피가 그냥 계약해버립니다. 매달 12.5억 달러니까 우리 돈으로 1조 9천억입니다. 1년에 23조 원 정도의 돈이 들어오는 건데 문제는 29년 5월까지의 계약이에요. 그리고 90일 전에 통보하면은 해지가 가능한 조건이에요. 엔트로피한테 굉장히 유리한 조건이라는 거죠. 구글도 마찬가지로 29년 6월까지로 계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매월 9억 2천만 달러로 AI 컴퓨팅 용량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연 17조 원 정도 됩니다. 근데 구글도 90일 이전에 해지 옵션이 있어요. AI 제품 수요가 예상보다 높아서 단기적으로 충족을 위한 계약입니다라고 구글이 설명을 합니다. 구글과 엔트로픽은 언제든지 3개월 전에만 통보하면 해지할 수 있는 옵션이 있다. 스페이스X 기업 가치를 높이기 위한 계약이긴 하지만 거래처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고 3년짜리 단기 계약이다. 스페이스X 설명서에도 나와있지만 AI 인프라 가치를 2.4 트릴리언 달러로 놓고 있는데 스타링크보다 더 높은 가치를 매겨줬죠. 그만큼 AI가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논란을 떠나서 AI 관련 주가가 하락하면은 스페이스X 주가도 하락하는 구조로 연결됩니다. 또한 주식 자체가 경영권 개입이 불가능한 수준인데요. A주와 B주로 나뉘어 있는데 B주는 한 주당 10표를 가지고 있어요. 의결권 88%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들이 사는 유통되는 A주는 우선주와 같은 성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의결권의 가치는 할인을 해야 된다. 이렇게 스페이스X 주가 상승으로 뉴스로도 이슈를 끌게 되니까 대중의 관심은 쏠리는 만큼 주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기업의 가치와 좀 다르게 상장 초기에는 수급으로 움직여요. 이럴 경우에는 ETF 인기로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우주 관련 ETF 어떤 것들이 있나 보시면 좋은데 일반적으로 타이거, 에이스, 코덱스, 솔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민간 우주 관련 기업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간이 지나면 7월 실적 발표랑 이제 가이던스를 듣고 현실 숫자에 관심을 가지게 될 거고 이제 보호예수 물량이 풀려 나오게 될 거고 그럼 상장 초기 관심은 줄어들고 현실 밸류에이션을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상장 이후에 반년 이후에는 주가보다 공모가가 아래에 있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러다가 다시 주가가 실적을 타고 서서히 올라갑니다. 결국 실적이 주가를 받쳐주는 요소가 되잖아요. 급하게 사지 말고 주가가 바닥일 때 그때 사서 실적 타고 주가가 오르면서 수익을 내는 전략을 써보는 것도 괜찮다. 이게 그 벤저민 그레이엄이 쓰던 유투자법이라는 거거든요. 상장 초기는 다 비싸 이 전략이었습니다. 같은 주식이라 하더라도 투자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공모 상장 첫날 단타로 치고 나오는 전략도 있고 이거는 제가 그저께 찍었던 영상이었고 아니면은 차라리 주가가 어느 정도 쭉 빠지고 나서 실적 타고 올라갈 때 같이 들어가는 방법도 있고 전략은 여러 가지니까 여러분이 잘 세우셔서 수익을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부터 시작하는 대형 공모주들이 많이 있어요. 엔트로픽도 있고 오픈 AI도 있고 테더도 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증권사 본사라던가 사모펀드라던가 이런 데서는 이렇게 물량이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시고 그런 걸 활용하시는 전략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